안녕하세요. 100세 건강강좌의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무릎아 도와줘! 라고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활동이 적어지긴 했는데요. 그러면 더 안 아플 것 같은데, 밖에서 걷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무릎이 더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네, 밖에 안 나가니까 의자에 앉아 있고, 다리를 꼬고 있고, 힘드니까 양반다리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릎만 자꾸만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면 무릎이 또 아파져 봐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무릎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아프게 하는 다양한 원인들 중에 오늘은 딱 3가지만 뽑아서 같이 해볼게요. 이 3가지만 회복이 되셔도 우리 어르신들의 무릎 건강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릎을 보시면요, 우리 대퇴 있잖아요. 대퇴에서 내려오는 큰 뼈가 있고요, 아래에서 받쳐주는 경골뼈가 있습니다. 이 2개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추가된다면 아래 슬개골이라는 삼각형 모양의 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릎은요, 구부렸다 폈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릎은 뭐 때문에 걱정이에요? 자꾸 휘죠. 뼈를 보니까요, 구부렸다 폈다만 할 수 있는 구조인데 무릎은 계속 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꼬부정하게 걸어다니고 그렇게 됩니다. 관절염 때문일까요? 맞는 말이죠. 관절염 때문에 맞는 말인데, 무릎이 휜다는 건 무릎 때문이 아니고요, 고관절과 발목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목과 고관절에서 고상을 시작하면요, 무릎이 휘거나 아니면 안짱다리가 되거나 그래요. 그러면 이 무릎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어디와 어디도 보호하는 일이에요? 고관절과 발목도 같이 보호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제일 안 되는 움직임이 이 슬개골뼈의 움직임이에요. 우리는 무릎을 그냥 구부렸다 폈다 하니까 여기에 뼈가 있다는 인식을 잘 못하시는데요. 이 가운데 이 슬개골뼈가 잘 움직여야 내 몸을 건강하게 무릎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개골뼈에 걸을 때는 어떻게 돼요? 걸을 때는 체중의 0.3밖에 무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걷는 게 최고의 보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걸었을 때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관절염이 생기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걷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단 올라갈 때 몇 배, 2.5배의 무게를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데 계단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체중의 2.5배나 달하는데 내려오는 건 3.5배 더 어려워요.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은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훨씬 어렵다 그래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체중을 훨씬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쪼그려 앉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쪼그려 앉으려다 뒤로 벌렁 넘어지시고 무릎이 아파서 악소리가 납니다. 무려 7배의 체중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쪼그려 앉는 건 좀 피하셔야겠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약간 요령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우리는 무릎의 위치를 잘 챙기셔야 돼요. 우리 그냥 너무 힘드니까 앉으면 그냥 철푸덕 앉아버리시잖아요. 요새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 사회적 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앉아요. 그런데 옛날은 어땠어요? 우리 자리만 나면 그냥 철푸덕 앉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세히 보시면요, 사람들이 천태만상으로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 꼰 사람, 어떤 사람은 옆으로 쭈그러든 사람, 어떤 사람은 기댄 사람, 어떤 사람은 자는 사람,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무릎의 위치가 저마다 달라요.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무엇을 표시해 놓으신 것 같은가요? 네, 무릎의 바른 위치를 표현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
무릎과 발이 일직선으로 나란히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리가 나란히 있지 않아요. 한쪽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골반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골반 때문에 무릎이 통증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자에 바르게 앉았다. 그러면 뭘 확인하셔야 돼요? 네, 오른쪽 왼쪽 무릎이 반듯하게 있는지, 내 발도 바르게 양쪽이 좌우가 바른지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 아까 슬개골뼈를 말씀드린 이유가요. 우리 무릎의 기준입니다. 무릎을 바르게 사용하시려면요. 슬개골뼈가 바로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앞을 보지 않는 슬개골뼈는요. 내 몸이 틀어졌음을 말해줍니다. 반드시 슬개골뼈가 앞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다리를 약간 벌리시는 거예요. 모으시거나 너무 많이 벌리시면 무릎이 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치마를 입으실 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왜 여자는 다 다리를 모으라고 그랬어요? 여자들도 똑같은 무릎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님들 특히 바지 입고 다니시면서도 굳이 다리를 막 딱 붙여서 모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무릎을 붙이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발을 많이 벌립니다. 그러니까 무릎은 붙이고 발은 많이 벌리고 이렇게 하면요. 다리가 또 이렇게 안짱다리가 되겠죠. 근데 이게 안짱다리만 되면 좋은데 안짱다리가 되지 않고 나중에 다리가 이렇게 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치마를 입은 날이 아니라면 요 정도 내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다리를 벌려 앉아주세요. 여기는 BBX예요. 여기는 왜 X일까요? 네, 삐뚤어졌어요. 무릎이 오른쪽 왼쪽이 안 맞아요. 그리고 발도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발목도 한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앉으면 철푸덕이 아니고 앉으셨다면 무릎의 위치, 방향, 좌우가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앉으셔야 무릎이 좋아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무릎 반드시 맞췄어요. 그러면 우리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이 튼튼하다 이 말 하시는데 무릎은 무릎이지 무슨 허벅지 근육까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는 이 대퇴골 뼈의 밑에 경골 뼈를 누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뼈와 뼈끼리는 절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인대와 근육이 감싸고 있는데요. 우리 무릎을 감싸고 있는 게 바로 이 대퇴사두근 근육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우리 여기 고관절에서 시작해서 무릎을 감싸고 여기 앞쪽까지 감싸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무릎을 쥐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대퇴사두근 중에서도요. 앞에 있는 대퇴, 직근, 내측 광근 이런 것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무릎의 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시 해야 될 게요. 방향이거든요. 반듯하게 앉았다면 무릎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조금 전에 우리 허벅지 근육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으로 허벅지를 잡으신 상태에서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무릎의 위치예요. 안으로 돌리거나 바깥으로 하고 이렇게 운동하시면 아무 효과가 없고요. 그대로 무릎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그대로 올리는 거죠. 이거를 반복을 하신다면요. 우리 허벅지 위 근육이 힘이 생겨서요. 우리의 무릎을 보호해 줍니다. 그렇다면 앞쪽에만 근육이 있나요? 뒤쪽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뒤쪽에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왔냐면요. 좌석의 희생자라고 적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서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많은가요? 앉아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많은가요? 앉아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요새같이 외부 활동이 적어지는 날은요, 더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앉아 있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허벅지 뒤쪽이 눌려서 이 근육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대퇴후부 근육들을요, 살펴볼게요. 이 대퇴후부 근육들이 우리의 상체를 직립하게 도와주는데요. 1번이 바로 엉덩이 근육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소개하고 있진 않지만요. 침팬지와 사람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엉덩이의 크기랍니다. 그래서 유인원들은 엉덩이가 작기 때문에 네 발로 생활하고요. 인간은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이 직립보행을 돕는 이 엉덩이 근육 다음으로 이 대퇴후부 근육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퇴후부 근육들은요. 허리가 굽으면 힘을 제대로 쓸까요? 못 쓸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못 쓸 것 같죠? 정답입니다.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 근육은요. 우리가 굽을수록 힘을 쓰지 못해요. 자, 이제 비복근인데요. 아까까지는 우리 허벅지 위쪽과 아래쪽을 봤다면 이번에는 다리 아래쪽입니다. 이 비복근은요. 우리 남성분들은 장단지 이러면서 우월한 체력을 상징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여성분들에게는 가리고 싶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챙이 다리라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볼록하고 막 여기 갈라지고 그러면 여성분들 싫어하시는데요. 근육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근육이 두드러지게 보이고요. 근육이 원활하게 운동하면요. 이 근육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다리에도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걸어다니기 힘들어지시고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 다리 근육은 있으신 게 좋다. 그리고 이 다리가 짧아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다리가 왜 짧아질까요? 왜 문제가 되고 무릎을 구부러지게 만들까요? 그냥 생각해봐도 우리 여기 무릎을 붙잡고 있는데 근육이 짧아지면 잡아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구부러지죠. 그리고 반대로 무릎이 구부러져서 짧아질 수도 있지만 발목을 올려서 짧아지기도 합니다. 발목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세우면요. 여성분들 하이힐 같은 거 신으시면 종아리를 짧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여성분들 중에 자기는 하이힐이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계속 하이힐을 신다 보니까 종아리가 짧아져서 운동화를 신거나 낮은 굽을 신으면 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미 짧아져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이힐이 더 편하게 느껴지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근육을 짧아지게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안 됩니다. 무릎도 아파지고요. 우리 족저근막염이라고 하잖아요. 족저근막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을 앓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뒤꿈치 아프다고 찾아오시는데요. 병원에 가시면 레이저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깨준다고 하고 레이저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할 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엄청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종아리 근육만 잘 늘리셔도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족저근막염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요. 제가 이 거뭇거뭇한 부분이 통증 부위라고 했잖아요. 무릎 뒤가 아프신 분들 있죠. 무릎 뒤가 아프신 분들은 허벅지 뒤쪽이랑 종아리 근육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삐삐 X 표시 해놨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돼요? 이쪽과 이쪽에 뭐가 차이점이 있으신 것 같죠? 너무 과도하게 많이 밀었어요. 그리고 이쪽은요. 두 다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넘어지실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했죠? 그렇죠. 벽을 짚으시고 허리를 펴신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나간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미시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로 뒷 종아리와 허벅지와 종아리가 당길 정도로만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벽에다가 손을 대시고 종아리를 밉니다. 그래서 허벅지와 종아리가 당겨주시면요. 본방 전에 우리 후부 근육들을 다 스트레칭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똑같아 보이는 그림인데요. 이 발 밑에 엣지를 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래쪽 종아리 근육이 더 많이 스트레칭 되도록 이렇게 자세를 취했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하면 어떨까요? 무릎을 구부리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아프다 보니까 허벅지를 구부리시는데요. 구부리시면 운동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포인트는 무릎을 펴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시면요. 종아리 뭉치는 것도 해결하실 수 있고요. 족저근막염까지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네. 나는 서서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요. 다리를 바닥에 앉아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모델이 예쁘죠? 제 딸입니다. 많이 컸죠? 아까 아가였는데 하하하하 웃을 때는 엄청 아가였는데 많이 컸어요. 수건만 있으시면 되는데요. 수건을 발에다 끼우시고 발목은 아래로 내리려고 하시고 수건을 힘차게 당기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화살표가 있고 이쪽으로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발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발목은 내리려고 하고 수건은 당기고 이렇게 힘을 주시다가요. 10초 정도 유지하신 후에 힘을 빼면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발목이 처음에는 요만큼만 펼쳐지셨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올라오게 됩니다. 발목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건요.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발목을 많이 움직이실수록 종아리 근육이 당겨지시는 거니까요. 나 무릎이 자꾸 구부러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무릎이 섰을 때 구부러지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앉았을 때는 무릎이 대부분 다 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체중과 그 구부러진 것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무릎에 잠긴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잠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앉아 있을 때 서서 이렇게 하실 때 안 되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앉아서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단 오르실 때 무릎이 최고로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갈 때 2.5배의 체중이 무릎에 실리고요. 내려갈 때는 3.5배의 체중이 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올라가거나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허리가 구부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지하철에서 간혹 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런 분들만 보면 눈이 막 갑니다. 저걸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가는데요. 올라가면서 계속 허리가 굽어지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무릎에도 문제가 있지만요.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요. 위험하지 않다면 한 발로 한번 서보시겠어요? 한 발로 섰을 때 오른쪽 왼쪽 골반이 잘 유지가 되고요. 다리를 들었을 때 양쪽이 골반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등 쪽 엉덩이가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엉덩이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든 다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쪽 다리에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간 거는 정상, 아래로 떨어지면 비정상이에요. 이쪽에서 발을 받치고 있는 쪽에서 꽉 잡아주고 있어야 반대쪽 다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탱하고 있는 쪽 다리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처져버려요. 그러면 이거 계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계단을 오르고 이쪽 다리 위로 올려야 되는데 올라간 쪽에서 힘을 못 받아요. 그러면 다리가 올라가지겠어요? 안 올라가지겠어요? 안 올라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막 엄청 힘들고 힘드니까 허리는 더 꼬부라지고 겨우 다리를 올리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혹시 내가 한 발로 서기가 안 된다.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흔들리시는 분들은요, 균형의 문제니까요. 한번 좀 고려해 보시고요. 한 발로 섰는데 내 엉덩이가 축 한쪽으로 처진다. 이러신 분들은 중둔근에 반드시 엉덩이 근육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엉덩이 근육은요, 골반에 붙어 있어요. 우리 아까 요 방향근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허리를 요통을 일으키는 요 방향근 만나는 골반 바로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골반을 이렇게 자기 골반을 한번 만져보실게요. 자기 골반을 만져보시면요. 여기에 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반 뼈를 만져보셨을 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고기를 풀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웠을 때 공을 여기에 대셔가지고 저랑 수업을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텐데 처음 만나시는 분은요. 좀 헷갈린다 하실 텐데요. 우리가 공을 이용해서 근육을 풀어줄 수 있거든요. 매우 딱딱한 공 아니고 말랑말랑한 공을 옆에다 넣으시고 옆으로 누워 계시면요. 이 근육이 풀립니다. 저랑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제가 공으로 운동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발견하셨다면요.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다리가 내가 한쪽을 들었는데 엉덩이가 처진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한 발로 옷을 갈아입으시면 안 돼요. 한 발로 옷을 못 갈아입고 흔들리시는데 한 발서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의자에 앉으셔서 옷을 갈아입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전거 운동을 추천드릴게요. 뒤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를 이렇게 하시고요. 페달을 밟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자전거에 앞에다 의자만 놓고 이렇게 자전거 페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무릎을 쭉 펴서 다리를 움직여 주시면요. 중둔근을 강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없어요. 자전거도 없고요.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의자도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시는데요. 이런 분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요.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정확하셔야 돼요. 옆으로 정확하게 올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옆으로 하셔도 좋고요. 걸음을 빠른 걸음으로 넓은 보폭으로 걸으시면요. 중둔근에 효과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무릎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삐뚤삐뚤 걸어 다니시면요. 무릎에 자극을 굉장히 많이 줘서 무릎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무릎을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어딘가요? 네, 대퇴. 우리 여기 허벅지 근육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시고요. 우리 허벅지 뒤쪽하고 종아리 근육을 기억해 주세요. 무릎이 뭉치거나 힘이 없으면 구부러진 현상으로 인해서 쭉 펴지 못하면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릎을 펼 수 있도록 발목을 올려서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육을 풀어주시고요. 서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종아리와 허벅지를 당겨주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앉아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릎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